허니 나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과 함께하는 추억의 저장소 꿀밤. 오늘도 DJ 엘비스 리와 함께해요. 지금 들으신 이 노래 기억하시나요? 바로 겨울연가 OST 유가 부른 처음부터 지금까지인데요. 2002년 1월 KBS에서 방송했던 드라마로 당시 일본에서는 그야말로 원조 한류 드라마의 시족격으로 초대박을 쳤던 드라마였죠. 주인공 배용준 씨는 윤사마로, 그리고 최지우 씨는 지우히메로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엔 저도 그랬지만 저는 엘사마라고 해서 그때 남자들은 우사마다 변사마다 막 그렇게 자기 이름의 한자를 따서 배용준 씨처럼 우사마, 변사마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연 보내주신 애청자께서는 이 겨울연가처럼 겨울과 관련된 노래만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고 자신의 사연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겨울, 정말이지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하루에 커피 50잔을 팔기가 쉽지 않았던 커피숍 창업 초기, 어느 늦은 밤 영업을 마감하고 청소를 하던 중에 간판불도 꺼진 가게문을 열고 3명의 남녀가 들어섰습니다. 짧은 머리에 앳된 남자 둘은 사복 차림이었지만 얼핏 보기에도 방위병처럼 보였는데 그중 한 남자가 잠든 여자를 업고 들어왔습니다. 영업 끝났어요. 저기 죄송한데 커피 3잔만. 남자 둘의 눈빛이 어찌나 애처로워 보이던지 순간 등에 업힌 여자를 보니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잠든 모습은 거의 떡실신이 된 듯 사지를 늘어뜨린 채였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과음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근데 심야영업 단속이 있어서요. 12시에 닫아야 돼요. 저도 집에 가야 하고. 10분만 있다가 커피 얼른 마시고 나갈게요. 순간 머릿속에선 소상공인의 본능으로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커피가 3잔이면 7,500원. 이 사람들이 10분 있다 나가면 정류장에 막차 도착이 11시 40분이니까 달려가서 잘하면 탈 수 있겠는데? 잠시 망설임 끝에 예, 그럼 앉으세요. 10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커피를 내주고 서둘러 주방 청소를 마무리하던 중에도 계속해서 시간을 살피던 중에 홀 쪽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짐작이 갔지만 순간 정말 간절히 그 짐작이 틀리길 바라며 주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뭐예요? 주방에서 홀 쪽으로 뛰어나온 순간 눈앞에 끔찍한 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엎여 들어온 떡칠신녀가 널브러지듯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상반신을 숙이고는 테이블 위에 오바이트를 하더니 곧이어 거기에 엎어져서는 뒹굴고 있었습니다. 오 마이 갓. 그야말로 1분이 지나지 않은 사이에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는 온통 토사물로 칠갑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방위병 2 남자가 엉거주춤 일어난 채 몸둘 바를 몰라 하는데 그들과 대거리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얼른 이 여자, 이분 좀 어떻게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사지를 늘어뜨린 떡칠신녀를 들고 나가는 남자들은 거의 기진맥진한 채로 겨우겨우 가게 밖으로 그녀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막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확인한 순간 정신없이 토사물을 치우고 청소를 시작해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끔찍했던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왔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는 생각에 이른바 뚜벅이로 지내온 저는 가게에서 먹고 자기를 밥 먹듯 하며 며칠에 한 번씩 집에 다녀오곤 했는데 서울 인근에 있는 집에 가려면 시 경계를 벗어나야 했고 택시를 타면 커피 10잔 값은 좋게 지불해야 했기에 그때는 부득불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눈깨비까지 내리기 시작하는 겨울밤. 정류장으로 달려가는 중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 둘과 널브러진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내들의 표정만큼이나 제 마음도 참 막막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달려간 정류장에서 막 출발하려는 막차를 보며 숨이 턱에 받치게 쫓아간 끝에 가까스로 올라탄 저는 주머니에서 꾸깃꾸깃 접혀있던 지폐를 꺼내 요금함에 넣고는 가쁜 숨을 고르며 자리를 찾아 앉으려는 순간 저기 손님! 운전기사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뭔가 또 불길한 느낌의 고개를 돌리는데 10,000원짜리 넣으신 것 같은데요. 네? 가까이 다가가 투명한 요금통을 들여다보니 10,000원짜리 한 장이 보였습니다. 당시 좌석 버스 요금이 700원이니 9,300원을 더 넣은 거였죠. 정말이지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못 열어요? 예? 아이고, 이걸 어떻게 열어요? 그리고 열 수 있다고 해도 저는 못 열어요. 저 밥줄 끊겨요. 그럼 어떡해요? 종점까지 가셔야죠. 예? 이거 돌려받으려면 종점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나마 기사 아저씨가 종점까지 가는 동안 차에 타는 승객들 현금을 제가 직접 받도록 하고 거스름돈만 돈통에서 내주는 식으로 조금씩 되돌려 받았지만 늦은 겨울밤 막차 승객은 제가 탄 이후에 3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돌려받은 돈이 2,100원이니 7,200원은 아직도 요금통에 남아있는 셈이었죠. 이거 제가 있으면 손님돈 그냥 돌려드리고 종점 가서 받으면 되는데 지갑을 종점에다 두고 왔거든요. 기사 아저씨의 하나만한 소리를 들으며 결국 7,200원을 돌려받으려고 생전 가본 적 없는 버스 종점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계산을 해보니 가게에서 마지막 손님들 3사람에게 팔았던 커피 3잔 값이 고스란히 버스 요금통 속에 들어가 있던 셈이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놈의 종점은 우리 집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 30여 분을 더 들어가더군요. 주변에 인가도 없는 무슨 산길 같은 곳으로 올라간 버스가 얼마 안 있어 도착했습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 요금통을 빼들고 버스에서 내린 기사가 사무실로 급히 뛰어가더니 곧이어 나와서는 제가 앉아있던 버스에 올라와 7,200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집엔 어떻게 가시나? 큰 길까지 한 10분 걸어 나가면 아마 택시가 있을 거요. 한 푼이라도 아껴보겠다고 버스 막차를 고집하다가 결국 산골짜기 종점에서 걸어 내려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 왜 그리도 멀게만 느껴지던지 심야할증 택시비는 버스 요금의 5배가 넘어갔고 집에 도착하니 시간은 어느덧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니 사지육시는 파김치가 된 듯 했습니다. 365일 중 하루일 뿐이었던 그의 겨울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눈 오는 겨울밤이 오면 저는 그의 그날이 떠오르곤 합니다. 네, 애청자분 사연, 겨울연가와 겨울과 관련된 노래에 얽힌 이런 사연 들어봤는데요. 이 사연을 읽다 보니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참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게
그렇게 가게 영업을 하면서 삶을 꾸려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기운 내시고 올해 겨울 힘차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오늘도 음악과 추억을 나누는 시간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엘비스3가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 전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달콤한 꿀밤 되세요.